간밤에 뉴욕 증시가 GM의 파산 신청 임박 소식과 주요 기업들의 1,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대형은행들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 막판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우는 0.3% 떨어진 8,057에 마감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올 1분기에 18억 달러, 주당 3.39달러 순이익을 기록해 투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상환을 위해 50억 달러의 유상 증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포스가 미국 2위 자동차 업체인 포드의 신용 등급을 CCC 플러스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스탠더드앤포스는 또 포드사가 최근 채무를 대폭 줄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지만 포드의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에서 0% 수준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다른 여건이 개선되고 추경 예산이 효과를 발휘해 0%로 갈 수 있다면 성공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0.3% 떨어진 8,057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 한때 8,000선을 하회하기도 했었는데요. GM의 파산 신청 가능성이 다시 부각됐을 뿐만이 아니라 정유업체인 쉐브론 그리고 항공업체인 보잉의 실적 악재가 부담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들어 은행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칠 수 있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글로벌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중에 다우지수가 8,000선까지 밑돌았었는데요. 네. 일단 장 흐름 짚어주시고 마감 지수도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반적인 모습은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략 후강의 모습이었습니다.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한 점이 다행이었고요. 낙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가 0.32% 하락을 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다우지수가 장중에 하락세로 출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락폭이 조금은 됐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낙폭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특히 오후에는 은행주의 선전으로 강세를 한때 강세를 유지하면서 낙폭을 하루 전체적으로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악재도 있었고 호재도 같이 있었습니다. 악재라고 하면은 우선 그 GM의 파산 가능성이 다시 제기가 됐고, 두 번째는 보잉과 쉐브론의 실적 악재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은행주가 다시 그 강세를 나타나기 시작했고, 은행주의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정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돌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후 증시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GM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다를 대로 다른 악재이기 때문에 증시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거나 장중에는 큰 폭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GM 관련한 악재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네, GM 지금 그 미국 경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남아 있는 것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입니다. 제너럴 모터는 어젯밤에 급락을 했는데요, 한 16%나 급락을 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재무부 미국 정부가 GM에게 회생 파산 보호 신청 준비를 하고 신청에 대비해서 가능성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지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뉴욕타임즈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채권단에게 두 가지인데요. 채권단에게는 출자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출자 전환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 노조로부터 이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에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이런 지시를 했는데요. GM은 지금 현재 채권단에게 280억 달러의 부채를 출자 전환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는 퇴직자 의료보험 기금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는 GM에게 우선 우량 자산을 먼저 매도를 하고 부실 자산을 남겨두는 파산 보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 지금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자동차 문제인데요. 자동차 업계가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준 것 같고, 자동차 관련 주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 막판 은행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렸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깜짝 실적을 발표한 웰스파고의 어떤 그런 분위기는 다른 은행주, 금융주에서도 충분히 재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은행주들 일단 실적 지금 발표가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전망을 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그 주식이 그 은행주 업종입니다. 일단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일단 그 미국 정부가 그 금융주를 살리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은행들도 그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티그룹은 어젯밤에 25%나 급등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한 15% 주가가 올랐습니다. 골드만삭스도 4% 이상 올랐는데요. 우선 보면은 이번 주에 그 실적 발표가 대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주 중심인데요. 골드만삭스가 그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예상이 되고 있고, 네. 16일에는 JP모건 체이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시티그룹이 예상되고 있고, 20일 날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대부분 이번 주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행주들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주들은 오늘 급등하면서 장 마감 전에 지수를 견인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외에도 나머지 실적들도 또 주 후반에 다음 주에 또 걸쳐서 있습니다. 21일에는 이 코카콜라와 모건 스탠리가 발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애플과 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니웰 이런 기술주들과 중장비 이런 종목들이 같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그 소매 판매 쪽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소매 판매 쪽에선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사실상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 발표는 좀 한산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오늘 본격 이제 오늘 밤이죠.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요? 예, 지금 그 소매 판매는 미국의 소비 경제는 미국 전체 경제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매 판매 지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성을 띠는데요. 지난 1월 달에는 그 1.8% 깜짝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난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3.4%를 굉장히 큰 폭으로 소매 판매가 줄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가 11월 달에 있음으로 해서 주가가 그때 거의 그 최근에 바닥을 치게 된 그런 배경이었는데요. 지난 10월에 마이너스 3.4%는 지난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된 72년 이후에 사상 최악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다행히도 1.8% 증가가 나왔고, 지금 3월 달에는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그 70%라는 엄청난 그 규모를 미국인들이 이 소비를 하지 않고서는 미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어떤 이런 전망 분석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소매 판매가 0.3% 증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3월에 산업 생산은 0.9%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생산을 생산을 줄이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들은 약간 지갑을 여는 그런 형태로 지금 미국 경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실시한 세금 환급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이 일단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뉴욕 증시가 5주 연속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때문에 중장기적인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얘기고 근거는 뭔지 궁금한데요. 네,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경제 전체가 낙관론이 나오고 있고, 특히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그 회복을 리드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우선 뉴욕 증시의 낙관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이제 두 분이 있습니다.
비관론자의 대표인격인 이제 막 파버가 있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의 그 수석 투자 전략가를 지낸 그 에비 코엔이 있습니다. 예. 에비 코엔은 이제 원래 낙관론자였고, 막 파버는 그 비관론자였는데, 마크 파버가 최근에 지금 낙관론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17% 이상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미국 증시의 대형 우량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에비 코엔도 역시 주식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비 코엔은 지금 특별히 그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특별히 그동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막 파버는 그 구제 자금이 투입됨으로 해서 이 공짜돈, 프리머니가 은행이나 금융권 그리고 이런 그 경제계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지금부터 그 15% 이상 한 2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미국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비관론에서 지금 낙관론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이 비관론자를 낙관론자로 만든 근거였군요. 네, 현재 S&P 500은 850선 정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월 14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으로 단기 연체자가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그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안 좋았던 레코드가 사실상 삭제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이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3개월 미만이 단기 연체자가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을 해서요, 이 채권단의 동의를 받을 경우 이 신규 대출과 신규 카드 발급 등 이 정상적인 금융 신용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현재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신용 회복 프로그램이 있죠.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권단의 동의로 신용 회복이 시작이 돼도 이 신용 회복 정보가 기록으로 남아서 이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이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연합회와 이 신용정보 회사들의 연체 정보가 모두 사라지고 또 정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 기록이 사라진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은행연합회가 현재 이 계획 중인 내용이 즉 3개월 미만 연체한 개인이 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권단 동의 이전이라도 이 신청자의 모든 기업 맺힌 단기 연체 정보를 해지하고 또 정상적으로 바꿔주도록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는 이 과거에는 연체했지만 이 지금은 정상이라는 기록만 남을 뿐 이 채무 상환에 따른 이 정상 상태인지 이 개인 프리워크아웃 동의에 따른 정상인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된 경우 이 과거 연체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금융회사가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을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구별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개인 프리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면은 이 기존 대출처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서 바로 대출이나 이 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정부의 조치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단기간에 연체한 사람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신청만 해도 정상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금융사들이 개인의 신용 정보를 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연체가 정상으로 바뀌는 것만으로 이 신규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이 개인들의 회생에는 무엇보다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전망이 됩니다. 이 기존 대출은요, 10년에 걸쳐서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한마디로 나눠서 갚기만 하면 되고요. 예. 또 새로운 금융회사를 통해서 신규로 자금까지도 꿀 수가 있기 때문 셈입니다. 이 현재 운영 중인 일반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이 개인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이 신용회복 중이라는 기록이 남아서 이 금융거래에 지장을 줬더니 과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이 개인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 대해서 차별을 막기 위해서 이 단순 연체자와 또 개인 프리워크아웃 중인 고객을 똑같이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하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이 신용정보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현재로서는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융회사들은요, 이 프리워크아웃 고객에 대한 이 신규 대출로 부실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또 단순 연체 기록자 같은 경우 이 금융회사의 연체자 관리 강화로 이 신규 대출을 받기가 그만큼 힘들 것으로 현재는 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국 개인들은 연체 기록이 남지 않도록 이 신용 관리에 더더욱 이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는요, 개인 프리워크아웃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도 이 단순 연체자와 마찬가지로 이 정상으로 현재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국 단순 연체자와 이 구별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 연체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이 금융회사들은 이 단순 연체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한층 까다롭게 할 것으로 현재로서 심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칫 개인들을 구제하려는 조치가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사태로 그러네요. 변질될 수 있다는 연체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단기 연체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긴 하지만 신규 대출 받기는 나중에 향후 길게 봤을 때 더 어려워지는 구조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리워크아웃 제도 어제 시작됐는데요. 1년간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서울에서 땅을 개발할 때 생기는 땅값 상승분을요, 서울시에서 전액 환수 조치한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개발 이익이 좀 확 줄어드는 그런 좀 안 좋은 효과가 생길 것 같은데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변수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가 이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부지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기업들로서는 이 부지 용도 변경 등에 따른 이 개발 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고요. 한마디로 사업 추진에 새로운 변수가 또 하나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서울시 측에서는요, 어제 이 대규모 부지 개발에 따른 용도 변경으로 땅값이 오를 경우 이 금액을 100%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공업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서요, 네. 땅값이 한 6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뛰었다면은 이 차익분 900억 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전액 이 돈을 걷어들이겠다, 이러한 방침인 것으로 현재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난해 이 대규모 부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용도 변경을 통한 이 개발을 허용하는 신도시 계획 운영 체계를 발표를 했고요. 지난 3월에 이 업체들로부터 한 31개 정도의 개발 신청을 받아서 현재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발을 신청한 땅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서울 성수동 일가의 약 3표 레미콘 부지이죠. 예전에 현대자동차 뚝섬 부지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구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이 CJ 창고 부지, 또 이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성균관대 운동장, 현재 성균관대에서 야구부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또 이 강남구 상성동 코엑스 옆에 있는 한전 본사가 또 있지요. 여기에 또 이 대치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 롯데칠성 물류부지 역시도 이 주요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들로서 대거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초에는 이 대상 부지의 최대 48%를 공공용지로 기부 체납을
받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방침은 그때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라 자칫 이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이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한다라는 방침은요. 사실 당초 얘기했던 개발 이익 환수 방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글쎄요. 직접 이제 개발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안 맞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뒤로 미룰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가 이 대규모 토지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이 용도 변경에 따른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어느 정도 차단을 하면서 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도 어느 정도는 마련하겠다. 이러한 포석으로 현재 풀이가 됩니다. 예. 이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은요. 어디까지나 이 불로소득인 만큼 이를 인정할 경우 자칫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초고강도의 이익 환수 대책 마련의 배경인 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서울시는 일단 이 신도시 계획 운영 체계 시행에 따른 이 대규모 보유부지 개발로 얻는 이익 규모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이 협상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현재 알려진 상황입니다. 또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이 개발 이익을요, 경관지구와 고도개발지구 등 상대적으로 이 기반 시설이 빈약한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발을 해서 얻는 이익으로 개발이 좀 덜 된 지역에 쏟아붓겠다. 네네.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발 가능한 곳은 규제를 풀어주되 이 이익을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지역 간 균형을 꾀할 수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환수 이익을 사회적 공유로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결국 지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토지 보유 업체들이 서울시가 애초 제시한 공공기업이율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 개발 이익 환수 방침에 따라서 좀 당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네. 한마디로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땅값 상승 이익에 대해서 100% 환수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 개발 대신에 그냥 땅을 통째로 매각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예. 이러한 입장을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발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은 한마디로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가뜩이나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 사업성마저 떨어질 경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점 현재로서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와 업체와의 갈등도 예고가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세계적 명성을 자랑한다고 하는 글로벌 명품들이요, 한국에 들어와서 보통들은 자신들의 어떤 컬러를 그대로 이제 고집을 하는 것이 명품의 색깔인데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춰서 나름의 어떤 한국적인 마케팅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 똑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고집해온 명품들이 이 사실 정작 한국에서는 몸을 좀 낮추고 네. 한국형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경기 위기 속에서의 명품 브랜드들이 좀 타격을 받고는 있지만은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구매력을 잃고 있지 않아서 한국이 한마디로 전 세계 소비의 메카로 현재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아주 유명하죠. 이 프라다인데요. 이 서울 경희궁에서 이 프라다 트랜스포머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높이 20m의 대형 철제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요, 이 전시나 영화, 공연 등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프라다처럼 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국내에서 이처럼 대규모 브랜드 문화 행사를 벌이는 자체가 굉장히 전무후무한 일로서 현재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 스페인의 유명 패션 브랜드죠. 이 자라 같은 경우 네. 지난해부터 이 한국 매장에만 적용되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또 국내 소비자만을 위해서 아시안 핏이라는 사이즈를 따로 만들어서 네. 옷을 제작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스타벅스 한국 매장에서는요, 이 시애틀 본사에서 직접 배송한 원두로 만든 커피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중국에서 이 제조한 원두를 사용하지만요, 한국은 유난히 좀 까다로운 입맛이니까요. 네. 그만큼 좀 다른 배려를 하고 있던 본사의 특별 배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이 그만큼 돈 되는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철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가 D램 수출할
수출할 때 이제 어떤 관세에 대한 부담 없이 좀 수출량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큽니다. 먼저 상계 관세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계 관세라는 것은요, 이 수입국에서 판단할 때 이 수출국이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줘서 부당 경쟁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금액에 해당되는 관세를 추가적으로 매기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볼 때 너희 나라들이 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 경쟁이 제한된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매겨서 공정 경쟁을 유도하겠다. 이러한 제도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02년이죠. 이 하이닉스의 채무체 조정을 한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규정을 하고요. 2006년부터 최고 27%에 해당하는 추가 관세를 부담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제도를요, 일본 재무성이 한국 하이닉스의 D램에 대한 상계 관세 조치 철폐안을 바로 어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하이닉스는 일본 정부로부터 이 초과 납부한 세금을 일단 환급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유럽 연합과 미국에 이어서 일본에 대해서도 이 통상 장애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 하이닉스로서는 관세 부담 없이 D램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쟁력이 그만큼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이닉스 어제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철폐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장 중에는 상승 반전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락세로 마감하긴 했었습니다만 말이죠.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GM의 파산보호 신청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빅3 중 하나인 자동차 회사 포드에 대해서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C 플러스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편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웰스파고에 이어서 오늘 밤 공식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골드만삭스 역시 1쿼터 실적이 기대 이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 순이익이 18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에 다우지수는 0.3% 소폭 하락한 8,057로 마감됐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